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오늘은 1학년이 되는 어린이 보호자를 위한 안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사로 20여년 있었습니다. 날마다 학교에 다녔습니다. 공부하러, 출근하러. 그래도 말입니다. 3월 첫날 학교 가기 전에 긴장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어떨 때는 꿈도 꿔요. 긴장 때문인지 주로 악몽입니다. 교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반 어린이가 아무도 없다든지 첫날부터 어린이 한 명이 보이지 않아 찾으러 다닌다든지 그런 겁니다. 평생을 학교에 다니다시피 한 제가 이런데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어린이와 보호자는 어떠실까요? 학부모가 되신 보호자 여러분, 이만큼 어린이 키우신다고 애쓰셨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겪게 되는 육아기의 고비를 견뎌내고 드디어 어린이를 학교에 입학시키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보호자가 보내주신 어린이를 학교에서 잘 키워내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어린이 맞을 준비로 2월을 분주하게 보낼 것입니다. 주변에서 본 것도 있으실 거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가정에서 어린이에게 이런 걸 좀 안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건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오래 일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1학년 담임에게 조언을 구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런 걸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 보다는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학교 생활을 잘한다에 가깝습니다. 어린이의 생활에 밑바탕이 되면서 2학년, 3학년 앞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공부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는 엉덩이의 힘.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부 때문일 것 같지만 첫째는 안전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은 안전이 가장 우선됩니다. 공부 시간에 교실을 나가면 정말 난감합니다. 우리 아이는 화가 나면 잠깐 밖에 나가서 화를 삭히기도 해요. 보호자님 안 됩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 명이라도 어린이가 교실에서 나가면 교사는 학급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간 어린이를 찾아야 하고 교실에 있는 어린이도 돌봐야 합니다. 교사가 둘이 아닌 이상 밖에 나가서 마음을 진정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뒤에 나가 서 있는다든지 엎드린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앉아 있어야 수업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어린이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다닐 방법이 1학년 교실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어야 교사를 보고 교사의 말을 듣죠. 돌아다니면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날 수업 시간에 그 시간에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학급 어린이도 함께 배워야 함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꽤 잘해요. 아직 그럴 수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학교 오기 전에 했던 학습으로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원과 가정에서 따로 학습할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일이 어린이에게 즐거웠으면 합니다. 자, 타이머를 준비해 보세요. 시간을 맞춰놓고 밥을 먹고 책을 읽고 게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센스도 길러보고요. 쉬는 시간에 놀다가 공부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 난감해하지 말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똘망함입니다. 어린이에게 생체 리듬은 감정의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열이 나서 몸이 안 좋거나 잠이 모자란다 싶으면 우리 어린이는 시든꽃처럼 축축 늘어집니다. 괜한 일에 짜증을 내고 친구와 다투기도 합니다. 어린이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잠입니다. 9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야 할 때 자야 합니다. 9시부터 늦어도 10시까지는 잠자리에 들어야 7시까지 푹 자야 어린이는 살아납니다. 풀잎에 맺은 이슬처럼 똘망똘망함이 1학년 매력 아닙니까? 늦게 잠들어 잠이 부족한 어린이는 학교에 오면 이런 똘망함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 성품은 일찍 자는 것에서부터 다정하고 친절한 행동은 충분한 잠에서부터 라는 생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오늘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똘망한 1학년 어린이의 눈빛을 기다리는 교사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세 번째는 손의 힘이 최고. 연필 잡기는 나중에 크고 굵게 그리는 것부터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손의 운동과 자극이 뇌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놀이를 통해 손을 충분히 발달시켜야 하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다 연필 잡기가 너무 빨리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필로 글씨를 쓴다는 건 굉장히 정교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린이 손님은 정말 약합니다.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요. 작은 내 아이가 스케치북에 자기 이름이라도 쓰면 그게 기특하고 이쁘겠지만 딱 그 정도만 가르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파스로 굵고 진하게 줄을 그어야 합니다. 바탕도 칠해요? 초등학교 어린이라면 졸업할 때까지 하는 질문입니다. 네, 바탕도 칠해야 합니다. 다양한 미술교육 입장에서는 다른 접근도 할 수 있지만 손 힘을 기르는 데는 바탕 칠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선부터 가로, 세로, 굵은 막대기를 그리고 안을 색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로선을 겹쳐 굵게 만들어 봐야 합니다. 1학년 교육과정에도 있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몇 차시 하고 바로 연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필 잡는 법을 하나하나 손잡고 가르쳐도 손님이 없으면 글씨 쓰기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학교는 늘 시간이 정해진 곳이라 제 시간에 끝내려면 쓰던 대로 쓰게 되어 잘못된 연필 잡기가 그대로 굳게 되는 거지요. 학교 가게 되면 ADHD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글씨 쓰기와 ADHD는 연관이 있습니다. 대체로 ADHD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바른 글씨 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크면 성인이 되어도 거의 아무 수준의 글씨를 씁니다. 아직 연구 논문을 보진 못했지만 교사로서의 감으로 말씀드리자면 글씨를 바르게 쓰면 ADHD 성향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자극과 뇌 상호작용을 믿거든요. 뇌 전두엽이 각성되지 못해 일어나는 ADHD 경향성에 글씨 쓰기는 아주 집중적인 자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씨는 쓰는 대로 바로바로 눈에 보이고 쓰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획순에 따라 쓰니까요. 게다가 눈은 손을 따라 움직이죠. 이런데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글씨 쓰기는 안 되면 키보드로 컴퓨터로 하지 뭐 하실 수도 있지만 어린이 발달은 이렇게 고전적인 면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들여 천천히 도와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크고 굵게 그리며 손힘을 그리고 천천히 바른 방법으로 연필을 잡는 거죠. 빨리 하지 않아도 좋으니 바르게 그게 빨리 잘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첫 시작입니다. 네 번째는 젓가락질 잘해야 밥 잘 먹어요입니다. 쇠젓가락 사용도 어렵지요. 미끄럽고 기다란 쇠젓가락은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음식을 잡을 때 매번 엇갈립니다. 손힘 기르기와 연결됩니다. 학교는 위생을 위해 소독하기 좋은 쇠젓가락을 씁니다. 젓가락 중 최고 난이도가 쇠젓가락입니다. 그러니 1학년 어린이 식사 모습이 참 지저분합니다. 여기저기 흘리고 얼굴에 묻히고 떨어뜨리고 우리 어린이니 뭐 이 모습도 귀엽지만 식사 매너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품격을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쇠젓가락으로 천천히 흘리지 않고 먹도록 격려해 주세요. 우리 집 식탁 모습이 편안하지만 따뜻한 가족 영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와구와구 먹거나 포크로 툭툭 걸쳐 먹는 게 아니라 젓가락질을 의젓하게 하며 꼭꼭 씹습니다. 입안에 음식이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을 땐 입을 가리고 합니다. 골고루 맛있게 먹고 난 뒤 식사 자리를 얌전하게 정리합니다. 이게 문화를 읽는 교육이지요. 쇠젓가락 연습 필요합니다. 5번째는 발바닥으로 씩씩하고 힘차게 걷는 자신감입니다. 우리 아이가 소심해요. 우리 아이의 자신감, 자존감을 키워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발바닥 전체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바닥은 온 힘을 바치며 땅과 만납니다. 정직하고 당당하게 내 몸을 곧게 세우고 단단하게 질탱할 수 있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움츠리고 고개 숙이며 살금살금 걸으면 몸부터 위축됩니다. 아파트 생활로 까치발 걷기가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바깥놀이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의 진정한 자신감, 자존감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까불까불 장난치는 것하고 다른 당당한 말입니다. 두툼한 실내화를 신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두께가 있어 바닥을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아파트라 공중에 떠 있는 것이니 땅을 느끼기엔 높이부터 갖춰지지 못합니다. 걷는 것만이라도 성큼성큼 똑똑하게 바른 자세로 거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델처럼 걸으며 한번 같이 웃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텔레학교였습니다.